아니,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이준석 의원의 대선 출마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출사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첫 번째, 정권의 세대 교체 도전. 정권의 세대 교체. 그냥 세대 교체. 네. 본인이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경험 부족이다, 시기상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준석 의원의 사실상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나이대, 우리 세대별로 어떻게 관점이 좀 다른지. 아, 그게 그러네요. 좀 진짜 그렇고 한번 또 궁금하네요. 성별로도 음. 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또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면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한번 풀어볼까요?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출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아, 좀 헷갈린다. 근데 이건 동의를 잘 모르겠다. 난 반반했어 그냥. 그래요? 네. 저는 시기상조 쪽에, 그러니까 시기상조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는데 그다지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저는 또 그 이준석 대표를 또 의원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몇 프로를 득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한 2, 3% 정도는 있지 않을까. 최소한. 그리고 누구야? 또 이준석 대표가 현장 연설이나 이런 걸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주 일요일날 했던 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 왜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별로였어요. 과거에 제일 좋았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쫓겨났었을 때.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네, 그럴 때 정말 연설을 참 잘한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여권, 진보 진영, 그다음에 지금의 보수 진영에서도 서로 그냥 다 싫어하는 약간 그런 정치인이 돼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에 과연 세대 교체가 맞나? 저는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젊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그 젊은 사람이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냐, 뭐 한동훈 대표냐, 뭐 오세훈 시장이 저는 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나이가 들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는데 맞아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물리적인 나이를 또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캐나다의 트레도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유럽권에서 있어서의 뭐 마크롱이라든지 저는 뭐 이런 뭐 젊은 사람들이 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준석 의원이 아마 이번 대선에 출마는 당연히 할 것이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이냐 그리고 향후에 어차피 당선은 안 되겠죠. 근데 이 향후에 이준석 의원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정치적 본인이든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에 있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 등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사 밸런스니까 긍정적으로 했다면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영종도 이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팽시켰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정신으로서의 세대 교체가 맞느냐. 저도 세대 교체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세대 교체냐.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는다면 뭔가 통합적인 리더십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께서 얘기하는 게 과거 세력, 좀 올드한 거 이렇게 갈라치기 하시고 또 지금의 사회 상황은 세대 통합론이 되지 세대 포위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캐파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뭐 갈라치기란 표현을 싫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지율은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탄핵과 그 다음에 수많은 탄핵과 계엄과 대통령이 구속되고 체포되는 이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되게 필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 정신이 과연 세대 교체일까? 세대 교체도 필요한데 저도 맞아요. 저 대변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이제는 저도 진짜 최근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좀 검투사의 정치 좀 없애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리고 과거 지난 대선 그리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칼로 찌르고 베려고만 했던 정치 같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피곤하고 정말 피로하고 국민들은 더 심하시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좀 통합을 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좀 너무 혼란한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리고 정말 격변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이라는 리더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가 적합한 인물일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저는 시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같이 할수록 우리 변호사님이 이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니 뭐 근데 대부분 다 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결과 한번 봐볼까요? 네. 이준석 대표 되게 싫어하나 보다. 여기는 이준석 의원. 10대. 오, 100%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준석 의원의 이번 주 일요일에 있었던 그 선언이 파급력이 없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부정선거 가지고 싸우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 그게 어찌 보면 본인의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메인 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만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반사체, 그러니까 정치인에 있어서 다 반사체예요. 국민만 어떻게 보면 반사가 아니라 온전하게 자기를 발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준석 의원이 계속 공격을 하거나 피해를 받거나 이런 상대성에서 존재감이 됐지. 본인의 발언으로 해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굳이 영화도 만든다고 하고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서 본인이 급하구나. 왜냐면 예전에는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이준석 의원이 논평을 해줬어요 사실상. 근데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졌던 상징 자본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무너졌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정선거 토론할 수 있다 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우리 허은하 대표랑 토론을 하시는 게 맞다. 한번 성별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별 궁금하네요. 역시 또 성별 전체 결과 1대9. 15대 거의 85대 15가 되네요. 상당히 참 이건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좀 눈여겨 봐야 될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로. 네.